부자들이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이유가 이거 하나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부자들은 원래 돈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가 돈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부자들은 돈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보통 부자들은 돈을 물려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자들이 물려받는 것은 바로 마인드입니다. 어떤 마인드냐면 돈을 대하는 자세, 경제관념,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가난했던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줄 여유가 없고 나도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좀 대물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때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때라도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이걸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재테크 공부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것을 바꿔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돈을 가르칠 때 지금 자녀가 4살, 2살이거든요. 돈을 가르칠 때 돈을 벌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이 귀중하다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귀중하다고 가르치느냐? 바로 자산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산을 가져야 되고 그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 저 돈이라는 종이가 필요하다. 너는 이 종이가 필요해서 종이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산을 갖기 위해서 이 종이를 가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자산이나 가지고 싶은 물건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저 돈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저 돈은 이 자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생각하지만 실은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떨 때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돈을 내가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생각보다 돈을 덜 준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품을 내가 들고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가치가 변하지 않는 고유의 상품,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이든 금이든 주식이든 땅이든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야 되지, 가치가 변하는 돈 종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자산 중에서도 무조건 자산이라고 다 소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것은 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산이라기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죠. 내가 차를 산 순간부터 값어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이거는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라 나의 자산을 깎아먹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실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이뤄내기 전까지는 사면 안 되는 자산입니다. 제 주변에도 한 1000억 정도 가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아반떼를 타고 다닙니다. 신형도 아니에요. 2단계 전 건데 굉장히 좀 오래된 아반떼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돈이 그 정도 있으면 벤츠 끌고 페라리 끌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받은 교육 안에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죠. 대신 저랑 같이 땅을 보러 다닌다든지 건물을 보러 다닌다든지 이런 걸 해요. 이게 돈이 없어서 아반떼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품을 삼으로써 나의 돈의 가치 그리고 나의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뭘 하나 사더라도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사야 되겠구나 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좀 불필요한 소비, 예를 들면 핸드폰을 바꾼다든지 멀쩡한 핸드폰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차를 산다든지 이런 줄어드는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자산을 사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돈의 값어치는 항상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는 상품으로 대체를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부자의 마인드를 알지 못하면, 부자가 되는 길의 마인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한테 고민을 상담하셨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집을 팔아서 자식의 집을 해줬습니다. 결혼하는 자식의 집을 해줬어요.
자식은 돈을 받았죠. 집을 받았고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뭘 못 받았죠? 경제 교육을 못 받았고 자산을 불리는 마인드에 대한 교육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5억이 되는 집 가지고는 내가 남들처럼 크게 부자가 될 수 없겠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해봐야겠다 해서 5억짜리 집을 팔고 주식을 해서 3억을 손해를 봤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다 잘할 것 같아요. 내가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남들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뛰어들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경제적인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받는다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좀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당장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먼저 경제적인 마인드, 부자가 되는 마인드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시기도 필요하고, 이 모은 돈을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좋은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 가능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마인드를 깨우치고 부자가 되는 마인드를 깨우쳐서 돈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필요한 자산을 사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돈을 들고 있었다면 20년 전에도 1억을 들고 있었다면 복권에 당첨되면 20년 전에 1억 5천이었죠. 세금 떼면은 1억입니다. 그 1억이라는 돈에 집중해서 20년 동안 1억을 통장에 넣어놨다면 20년 전에는 서울의 아파트도 살 가격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서울의 아파트는커녕 서울의 원룸조차도 사기 힘든 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에 집중하지 말고 자산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떤 시기에 돈의 가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러면 최근 몇 년 같은 경우는 돈의 가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돈의 가치가 좀 귀해지는 시대가 오니까 돈의 가치가 좀 귀해지니까 내가 이 돈으로 자산을 조금 더 저렴하게 투입을 해서 살 수가 있구나.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면 좋아요. 그게 바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 부동산, 아파트 가격, 집값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잘 생각해서 한 차원 높게 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이해하는데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돈 종이 쪼가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저 집이 필요한 것인가? 돈 종이 쪼가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쌀 한 푸대가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새로 발간된 책 어제부터 주문을 받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주식 비법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런 마인드가 거기 좀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